자, 계속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원가의 구성. 자, 원가 구성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하나의 그 그림으로 만들어 본 건데, 우선 원가의 주된 3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그런데 요거 중에서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접 재료비의 다른 말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경비원가. 요거를 모두 모아주면 요게 제조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제조 직접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접비, 제조 간접비하고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하고 간접 경비를 합해서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조 간접 원가. 그럼 요걸 더해주면 제품의 제조 원가, 이렇게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제조 원가에다가 다시 뭐를 더하느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더해줍니다. 판매 관리비를 더해주면 요게 이제 총 원가가 되는 거죠. 총 원가가 나오고, 총 원가에다가 이제 이익을 가산해 주면 요게 제품의 판매 가격 이렇게 돼요. 판매 가격. 이렇게 원가를 이루는 하나의 그림. 그래서 원가 구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직접 재료 원가에다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경비 원가를 더하면 제조 직접 원가 또는 제조 직접비, 그거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해주면 제조 원가가 나오고,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장의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해주면 총 원가가 되고,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주면은 판매 가격이 된다. 요 그림을 한 몇 번 정도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안 보고도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478페이지에 원가 구성도, 자, 그 그림이 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9페이지에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면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냐. 자, 우선 판매 가격이 39만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판매 가격을 39만원으로 줬고, 판매 가격에는 총 원가에 30% 이익이 가산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총 원가, 요걸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걸 X로 봤을 때 30%의 이익이 가산돼 있죠? 그러면 0.3X. 따라서 얘를 1.3으로 나눠주면 총 원가는 30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30만원에다가 이익이 30%, 9만원을 붙여주면 이렇게 해서 39만원이 나왔다, 이 소리.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5%다. 자, 여기 보시면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5%. 그럼 제조 원가를 1X로 봤을 때 얘는 0.25X다. 따라서 30만원을 1.25로 나눠주면 되죠. 30만원을 1.25로 나눠주면 제조 원가는 24만원이 되고, 판매 관리비는 6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4만원 곱하기 0.25 하면 6만원이니까 따라서 30만원이 총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냈느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원가의 20%다. 그러면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직접 원가를 1X로 봤을 때 요거의 2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0.2X가 되니까 24만원을 1.2로 나눠주면 얘가 20만원이 되고, 제조 간접 원가는 4만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원가의 비율은 5대 3대 2다. 그러면 요거 더한 게 20만 원인데 요거의 비율이 5대 3대 2다. 그럼 전체는 10이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10만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는 6만 원이고 직접 경비 원가는 4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냐. 그래서 정답은 10만 원이 직접 재료 원가가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에서 거꾸로도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딴 거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원가 금액을 산정하면 얼마인가? 480페이지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문제의 스타일을 보면 원가 구성도의 문제라는 걸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면 그림 그립니다. 세 개로 나눠주고 직접 재료 원가는 1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5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는 직접 경비 원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더한 게 요게 직접 원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하느냐? 제조간접비를 더해줍니다. 자, 제조간접비는 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면 요걸 더한 게 요게 제조 원가가 되죠.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해주면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총 원가가 되고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하게 되면 판매 가격.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판매 가격이 30만 원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0%고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의 20%다. 여기서 말하는 요게 영업이익이에요. 요거는 판매 가격의 20%.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판매 가격은 총 원가의 20%다. 이렇게 줄 때 하고 판매 가격의 몇 %다. 이게 지금 우리 재무회계에서 배운 거 매출 총이익률법이냐 아니면 원가에 대한 이익률법이냐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판매 가격의 20% 그러면 30만 원의 20%니까 얘가 6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느냐? 24만 원이 총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얘를 1로 받고 1, 그 다음에 플러스 이익률 해서 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판매 가격의 20%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잘 잡아주면 총가를 쉽게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판매 관리비는 요게 이제 제조원가라. 판매 관리비는 요게 판매 관리비인데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0%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가 1x면은 얘는 0.2x가 되니까 1.2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얘가 20만 원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4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직접 경비는 안 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 경비는 아무 말이 없으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15만 원이 되겠죠. 얘가 15만 원이 되니까 제조간접비는 5만 원이 자, 제조간접 원가는 5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일반적인 직접 경비 원가는 딱 세 가지다. 외주 가공비, 설계비, 특허권 사용료 요 세 개인데 직접 경비 원가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직접 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고 문제를 푸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에 보면
원가 계산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니까 지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뒤에 가서 어차피 배울 거예요. 자, 우선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주문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느냐, 그럴 때 이제 개별원가라고 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느냐 이러면은 종합원가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뒤에 가서 원가 계산의 파트에서 하나씩 배울 거니까 지금은 전혀 쳐다보지 않으셔도 원가 계산지도 자 그런 정도가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거 전혀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길잡이 문제에 보면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원가 계산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게 뭐냐,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실제 원가. 자, 약간만 보충 설명을 또 해야 되겠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시간 절약을 하려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외워서 먼저 배우고 뒤에 가서 또 배우면 되겠지 뭐. 자, 우선 거기 보면 제조 형태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는 형태에 따라서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으로 나눈다.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는 개별 생산하는 형태의 원가 계산을 개별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종합원가는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하여 대량 생산할 때 연속하여 대량 생산하는 원가 계산 방법, 이런 방법을 종합원가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예정원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가 있어요. 자, 먼저 예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재료는 얼마쯤 들어갈 거냐, 노무원가는 얼마나 들어갈 거냐, 경비원가는 얼마나 들어갈 거냐, 요거를 사전에 예정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은 얘를 예정원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게 되면 재료원가 얼마 들어갔고 노무원가 얼마 들어갔고 제주간접원가 얼마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은 실제 원가. 그 다음 표준원가도 예정으로 합니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자,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쯤의 원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면 그것이 표준원가예요. 그러면 얘도 예정이고 얘도 예정인데 뭐가 틀리냐 그러면 요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마 들어갈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예정원가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는 사전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담당자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과학적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상적으로 들어가느냐 요거를 검토해서 자 표준적으로 원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요거는 하나의 이 원가 계산 담당자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시장 조사를 충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이거는 얼마에 사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재료를 얼마나 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그래서 다른 말로 이상적 원가 또는 과학적 원가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정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원가 계산 범위에 대한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준 거 있죠. 원가 계산의 범위.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눠주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지금 아직 뭐 배운 게 있어야 요물을 이해를 하는데 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전부 원가 계산과 자 직접 원가 계산은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가를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눌 수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직접 원가 계산은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고정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고정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것을 직접 원가 또는 변동 원가.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비가 되든 고정비가 되든 요거를 다 플러스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전부 원가다 또는 실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정확성이 어때요? 약간 떨어지겠지.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이론으로 볼 땐 나중에 이게 정확하지만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게 정확하잖아. 실제로 들어간 원가 계산이니까.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원가 계산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아까 나와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원가 계산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요것들도 배울 거고 요것들도 차후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파트별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냥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다. 지금은 잊어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까요? 적중 예상 문제 482페이지 1번 관리회계의 특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우리 옛날에 재무회계 시간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그 다음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신뢰성보다는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하는 시기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얘는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는 필요한 원칙이 없는 거죠. 그냥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보고하는 수단은 어떻게 돼요? 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회계는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보고하는 정보의 범위는 화폐적인 정보나 과거적 정보가 보고가 되고 그 다음 관리회계는 화폐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정보까지 그 다음 과거적 정보만이 아니라 미래적 정보도 보고의 대상이 된다.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관리회계의 특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화폐적 정보는 물론 비화폐적 정보도 제공이 되죠. 그 다음 특수목적의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외부 보고 목적이다. 그거는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3번이 틀렸다. 4번 미래지향적인 사전 보고를 한다. 미래적 보고도 하게 되고 그 다음 기업회계 기준과 같은 여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만 여기는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만 정답이 된다. 2번입니다. 원가 행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계단원가. 자, 계단원가는 우리 아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준 고정비라는 거 있었죠? 자, 고정비는 이렇게 되는 게 고정비고, 그 다음에 준 고정비는 일정 범위까지는 동일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올라가고 또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올라가죠. 여기 이제 준 고정비. 따라서 이거는 계단식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단원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계단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에서만 원가 총액이 일치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에 속한다. 맞습니다. 우리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집세 같은 거는 제품을 10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집세는 고정돼 있어. 그런 것들이 고정원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어때요? 하나 만들 때의 재료비하고 10개 만들 때 재료비가 틀려지겠지. 이렇게 바뀌는 게 변동비.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3번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러진 않죠?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일정하고 총 변동비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X. 4번 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준변동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변동비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게 변동비죠. 그에 비해서 준변동비는 일정한 범위까지는 똑같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혼합원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2번에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5번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서 고정 판매 관리비도 고정 원가에 포함한다. 이거는 나중에 CVP 분석에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 자, 따라서 지금은 여기서는 3번만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3번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어 직접 그 특정 제품에 부과될 수 있는 원가다. 우리 아까 직접 원가라는 것은 추적 가능한 원가라고 얘기를 했죠. 2번 준변동 원가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의 두 부분으로,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자, 구성된 원가다. 3번 준고정원가란 일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발생원가가 고정되지만 일정 조업도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고정원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 우리 아까 계단식 원가 이야기죠. 4번 기회원가란 선택 가능한 대체안 중에서 하나의 대체안을 선택한 경우 포기한 대체안에서 발생하는 최대의 이익이나 상실되는 효익.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개 이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선택을 하나 했어요. 놓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가치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5번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아직 안 배운 게 또 나왔네요.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재료원가하고 그 다음에 노무원가, 제조 경비원가, 그 다음 재료원가는 직접 재료원가하고 간접 재료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와 간접 노무원가, 직접 경비원가와 간접 경비원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직접 경비 요 세 가지를 제조 직접 원가, 그 다음에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원가를 합쳐서 얘를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을 퉁쳐서 자 얘를 우리는 직접 재료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공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는 가공원가의 다른 말로는 전환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공원가라고도 부르고 전환원가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하면 제품을 자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는 주된 재료죠. 주된 재료로서 직접 재료라고 하고 이 주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주된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거다. 그럼 제품으로 가공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이렇게 부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합한 거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특정 원가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발생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원가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따라서 답은 직접 원가의 다른 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직접 경비를 합해서 직접 원가, 다른 말로는 기초가 되는 원가, 기초 원가 또는 다른 말로 기본 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2번. 5번입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눌 수 있겠네. 그 다음 원가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직접 원가고 중요하지 않은 게 간접 원가가 되겠죠. 세 번째, 원가 정보 시스템이 정교하게 되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다음 네 번째, 원가의 변동성. 자, 원가의 변동성하고 추적 가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4번이 자,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 그 다음 원가 대상에 따라서 어떤 특정 원가로 가면 직접비 아니면은 간접비 따라서 4번만 정답이 됩니다. 6번입니다. 한국 아파트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판매 수익은 25,000원이었다. 행사에 소요된 직접 재료비는 12,000원, 직접 노무비는 3,000원이고 간접 원가는 기본 원가의 40%다. 이 행사의 이익은 얼마냐? 단 모든 재고는 없대요.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우선 직접 원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12,000원하고 3,000원 더하니까 15,000원 들어갔네. 그 다음 간접 원가는 기본 원가의 40%. 그럼 15,000원의 40%면은 6,000원. 그러면 15,000원에다가 6,000원을 더한 게 제조 원가 21,000원. 그거를 얼마에 팔았대요? 25,000원에 팔았으니까 4,000원만 이익이다. 이거는 뭐 그림 안 그려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원가 구성들을 그려보셔도 좋고 아, 그런 소리구나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7번.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원가 계산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거. 아까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실제로 들어간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실제 원가란 말이 없죠? 근데 아까 제가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계산을 하면은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다른 말, 실제 원가 계산의 다른 말은 전부 원가 계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일단 이 원가 얘기가 뭔지 그냥 냄새만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4페이지에 요소별 계산과 원가의 흐름.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가 얘기는 그냥 기본적인 흐름만 잘 잡아주셔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가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먼저 484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료 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먼저 재료 원가는 그냥 편하게 재료비 이렇게 씁니다. 재료비로 나와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노래를 배울 건데 재료 원가 이래 버리면 노래가 안 맞아죠. 그 재료비, 제가 옛날에 재료비 이럴 때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뭐 재료비 이렇게 노무비, 제주경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아예 여러분들도 그냥 재료비 했다가 재료비가 재료 원가다 그러면 무슨 뭐 문제 있어요? 자, 재료비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한 80년도죠. 1980년도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회계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은 일본식 영향을 받았어요. 그다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미국식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유럽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IFRS 국제회계 기준은 지금 유럽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일본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재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재료하고 재료비를 이렇게 쪼갰어요. 재료하고 재료비로 쪼갰어요. 그럼 재료는 자산이라. 그럼 재료는 자산이니까 기초 재료가 10원 있었고 당기에 매입을 90원을 했어요. 그러면 재료는 모두 100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7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거를 소비라고 그래. 소비. 그러면 나머지 기말 재료는 30원. 참 쉽죠? 자산이니까 기초가 자변, 기말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매입하면 차변의 재료 90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90원. 그 중에서 7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사용했어요. 재료가 70원이 사용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재료비로 가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재료비에 재료에서 얼마가 왔느냐? 70원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재료 중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재료비 70원 중에서 직접 재료는 어디로 가느냐?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 재료는 제조 간접비로 가요. 그러면 직접비로 50원이다. 그러면 간접비로 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료 소비액은 제좌 70원 이렇게 돼가지고 재료 계정도 그리고 재료비 계정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식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미국식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친구들은 합리적이죠. 뭐 이렇게 어지럽게 그냥 재료하고 재료비를 퉁치면 되지. 이래가지고 재료비에다가 그냥 기초 쓰는 겁니다. 자, 기초가 10원 있었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은 얼마 했어요? 90원. 그 다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으니까 제좌 얼마? 70원. 남아있는 재료는 기말 30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결국 얘나 얘를 합쳐놓은 게 재료비 계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도 훨씬 쉽겠지? 자, 재료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재료비 90원, 현금이 90원. 외상으로 매입했나요? 외상 매입금이 90원. 그랬다가 그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70원을 사용했으니까 소비대 70원. 그 중에서 직접비는 어디로 가느냐?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어디로 가느냐? 제조 간접비로 50원, 20원. 이러면은 이거보다 훨씬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재료와 재료비를 나누지 말고 그냥 재료 원가 또는 다른 말로 재료비 계정 하나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식으로 넘어가면서 용어를 그냥 재료 원가라고 하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료비 대신에 재료 원가라고 부를 뿐이지 그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재료 파트에서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재료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매입하면 차변이에요. 매입차. 그 다음에 사용하면 소비라고 그래요. 쓴 거를 소비라고 하고
소비는 대변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원가 얘기에서 매입했다라는 말 나오면 매입은 차변. 그 다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면 없어졌으니까 대변. 그래서 매입차, 소비대 요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든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길잡이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의 재료 매입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래 볼까요? 여기 재료원가 계정 그려주고 월초의 재료예요. 월초의 재료니까 기초죠. 기초나 월초나 단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월초라는 표현을 썼죠. 12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을 물어봤습니다. 매입액은 차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를 모르잖아 지금. 그 다음에 소비한 건 대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소비했느냐? 37만 2천 원을 소비했대요. 그랬더니 월 말에 남아있는 재료가 15만 원 남았더라. 그럼 얘 얼마냐 이 소리예요. 이거 못하면 관둬야지. 자, 52만 2천 원에서 12만 원 빼면 자, 당월의 재료 매입액은 40만 2천 원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재료 계정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된다. 자, 같은 논리에 의해서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는 노무원가라고 하죠. 물론 이제 노무원가에는 또 이제 쪼개주면은 노무원가를 쪼개주면은 임금, 급여,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좌우지간에 인건비면은 노무원가다 이렇게 봐라 이거죠.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다만 임금이라는 것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공원에게 지급되는 게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준 월급을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급여는 뭐예요? 사무원에게 지급하는 게 급여. 잡급은 아시죠? 일당으로 지급하는 잡급. 그 다음에 각종 보너스나 수당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노무비라고 한다. 그런데 요 노무원가는요, 기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물론 차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변에 기초가 들어간다. 그래서 전월, 2월이 대변에 나타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 전월 미지급이라고 그래요. 전미대.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은 이달에 아직 못 줬으니까 부채입니다. 대변이 커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써줘야 돼. 당미차.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월 미지급은 대변에 쓰면 되고요. 당월 미지급은 차변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 고민하는지 몰라. 그냥 기계적으로 쓰시라니까. 자, 무슨 말이냐. 왜 전월 미지급은 일로 가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1월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요 하루에 10,000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그러면은 한 명만 씁시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월 달에 노무원가는 얼마가 소비가 됩니까? 1월 달에는 31일까지 있으니까 소비액은 31만 원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지급액은 얼마가 되느냐? 통상 물론 공장마다 다 틀립니다. 말일날 월급을 준다 그러면 31만 원 다 줘야 되죠. 그런데 보통 25일날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25일날 봉급을 줄 때 얼마 주겠어요? 이 사람이 한 달 내내 일을 31만 원어치 일을 했어요. 그런데 25일날이 봉급이면 25만 원을 주겠냐? 아니면은 31만 원을 주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31만 원 주지요? 그러면 그 31만 원 주지요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안 줘요? 그랬더니 31만 원 주는데 그 다음날 안 나오면 어떡하니? 그렇죠. 그래서 통상 25일 날은
그동안 일한 것만 줍니다. 지급액은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달에 못 준 부채가 6만 원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2월 달에 노무원가 계정을 그려보면 2월에 노무비 계정을 그리면 전달에 못 준 게 6만 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전달에 못 준 부채니까 전월 2월이 대변에 6만 원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소리죠. 전달에 못 줬으니까 당연히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얼마를 줘야 돼요? 윤달이래. 그럼 28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요 28만 원을 줘야 할 금액 소비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줘야 할 금액이 소비액이고 1월 달의 소비액은 31만 원이고 2월 달의 소비액은 28만 원이죠. 그런데 지급은 얼마를 하게 되느냐? 2월 달 25만 원하고 전달에 못 준 거 6만 원 하여 2월 21일 날 31만 원을 주게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결국 얼마를 못 줬어요? 총 34만 원을 줘야 돼. 전달 못 준 거 6만 원, 2월 달 거 28만 원, 34만 원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준 거는 31만 원만 주게 되죠. 그러면 3만 원 못 줬잖아요. 못 줬으니까 부채야. 대변이 커요. 따라서 이걸 장부에 마감하려니까 왼쪽에다가 차기 2월 3만 원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러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월 미지급은 대변에 쓰시고 당월의 미지급이다 그러면 차변에 쓰라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말고. 그 원리만 이해하시라 이 소리죠. 그래서 통상 노무원가는 지금 설명드린 논리에 의해서 전월 미지급은 대변 쪽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길잡이 문제 486페이지에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월에 노무원가 소비액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선 전월 미지급액이 나와 있죠. 자, 전월 미지급액은 6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쳤어요. 전월 선급액이 나와 있어.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지 전월 선급은 거의 없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줄 수도 있지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전월 선급은 자, 여기서 다시 전선차 당선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두셔라. 그러면 전월 2월은 전월 선급액이 7만 5천 원이다. 그럼 7만 5천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노무원가의 현금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이다. 자, 지급을 하면 무조건 차변에 오겠죠? 지급차. 그러면 여기에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느냐?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당월 선급은 대변이라고 그랬죠? 당선대 차기로 2월 되는 게 4만 5천 원. 그 다음에 전월 선급,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당월 미지급액이 나왔죠? 당월 미지급은 뭐라고 했어요? 차변. 당월 미지급은 차변에 얼마냐? 4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5개 다 기록이 됐네?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건 소비액을 물어봤으니까 소비액은 대변이죠? 자, 따라서 대변에다가 소비액 써줍니다. 그러면 얘가 24만 5천 원에서 11만 원 빼면은 소비액은 13만 5천 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당월에 뭡니까? 노무원가의 소비액은 왜 이렇게 답이 안 맞았냐? 한번 뭐가 잘못됐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노무원가 현금 지급액, 지급차, 당선대 잘못 썼죠? 자, 당월 선급이 당선대 요게 8만 원이네. 자, 얘가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 전미대, 당월 미지급 당미차, 그 다음에 전월 선급 전선차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얘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으니까 24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빼면 당월 소비액은 1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무조건 요것만 보세요. 요거는 무조건 원가 얘기하면서 외우라. 외울 것. 자, 이게 뭘 왜? 매입은 차변, 지급은 차변, 매입차, 지급차, 소비대 요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자, 매입차, 소비대, 지급차 이건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간단하게 전선의 자동차, 휴전선의 자동차,
휴전선의 찝차, 전선차 알아서. 그러면 전선이 차니까 전미는 대. 이렇게 외워요, 그냥. 그 다음에 당선된다.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당선돼.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누가 당선돼. 그렇게 기억해요. 당선 안 돼? 안 돼도 당선되잖아. 안 돼, 돼. 좌우지간에. 당선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돼. 그러면 당미라는 말이 나오면 차, 당미차.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원가 얘기 반은 끝난 거예요. 포지션, 어디에 집어쳐놓을 것이냐. 그거를 찾는 거니까 그 포지션을 찾는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조경비 원가. 자, 우리가 이제 제조경비. 우리는 지금 원가의 3요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 원가. 그러면 재료원가 배웠고, 노무원가 배웠고, 자, 이번에는 제조경비 원가는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월할 경비라는 것이 있고,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 그 다음에 발생 경비. 그래서 경비를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로 나눈다. 그럼 먼저 월할 경비라고 하는 것은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발생하는 거. 즉 쉽게 말하면 월할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1년분 집세 12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당월 소비액은 얼마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골치 아프죠? 1년에 120만 원이라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겠네 뭐. 그 다음 6개월분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6개월의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10만 원. 그렇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월할 경비죠. 그래서 월할 경비에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달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전기료는 매달 안 주나? 그럼 전기료도 월할 경비입니까? 아니잖아. 전기료는 지난달에 10만 원을 내면 이달에는 9만 원 낼 수도 있고 11만 원 낼 수도 있고 틀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 쓴 만큼 측정해서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를 측정경비에 그래서 전기료나 수도료나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가스 자 이런 것들이 측정경비. 그 다음에 이제 지급경비는 경비를 지급을 했는데 매월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썼느냐 이걸 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창고에 상품을 보관을 합니다. 보관료 같은 거. 이달에는 10만 원 보관했고 다음 달에는 5만 원, 전달에는 7만 원. 이게 매달 틀려지지요. 그다음 얼마나 썼느냐 이걸 측정할 수는 없잖아. 측정을 못하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측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급경비.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또는 자 외부에서 가공을 합니다. 외주 가공비라든지 또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경비가 되고 대신에 특허권 사용료 그러면은 특허권 사용료는 매월 똑같이 봄바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월할 경비. 그러니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시고 발생 경비는 제일 쉬운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재료의 감모 손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재료가 장부상의 재료는 10만 원인데요. 실제 재료는 9만 원이래. 그럼 얼마가 감모됐어요? 10,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3만 원의 제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했다. 바로 발생했죠, 상황이. 그러면 얼마라는 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을 때 발생 경비. 그래서 경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액을 구하는 방법. 월할 경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월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나누기 개월수. 그 다음에 측정 경비는 측정액이 소비액입니다. 얼만큼 썼느냐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으면 지난달에 500kW를 썼대요. 근데 이달에는 720kW야. 검침해 보니까. 그러면 220kW 쓴 거죠. 킬로와트당 500원. 그러면 곱하기 하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지극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요, T자 그리시면 돼요. T자를 그려서 여기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전선차, 전미대, 당선대, 당미차, 매입차, 지급차. 그러면 소비는 대변에 딱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발생경비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경비 소비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를 정리해 보면 488페이지의 길잡이. 주식회사 성동공업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월의 경비 원가 소비액을 계산하라. 단 회계 기간은 6개월이고 원가 계산 기간은 한 달이다. 우리 언제나 공장의 원가 계산 기간은 한 달.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1번. 특허권 사용료 1년분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년에 12만 원이니까 당월 소비액은 나누기 얼마? 1년분 그랬어요. 그러면 12로 나눠야죠. 당 회계 기간에 12만 원 그랬으면 6으로 나눠야 되지만 여기서는 1년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2로 나눠서 만 원이 소비액이 된다. 그 다음 2번. 감가상각비 당기분 기계감가상각비가 24만 원. 이렇게 당기. 그럼 당 회계 기간은 6개월이죠. 따라서 24만 원을 6으로 나누면 당월의 감가상각비는 4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전력비. 전월 검침이 400kW인데 당월 검침이 950kW다. 그러면 이달에 쓴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죠. 550kW 썼고 550kg가 키로당 200원. 그랬으니까 200 곱해주면 11만 원이 전력비 소비액이다. 네 번째, 운반비. 자, 운반비는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운반비는 지극경비죠? 자, 지극경비고 지극경비의 경우에는 T자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T자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전월성급, 전선차. 그 다음에 지급액, 지급차. 그 다음에 당월성급, 당선대. 그러면 소비액은 여기서 나오죠. 48에서 2만 원 빼면 당월 소비액은 46만 원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료의 감모 손실은 당월의 장부 재고는 54만 원인데 실지 재고가 42만 원이래. 그러면 얼마? 너무 쉽죠? 12만 원. 이렇게 경비의 소비액을 구하는 방법, 요 정도까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좀 많이 했으니까 항상 원가의 삼형제. 자, 요새 대한민국 만세 그러지 마시고, 자, 원가의 삼형제 그러면은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원가 요 세 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